사회 초년생 때 모았던 3천만 원을 코인에 다 넣었어요. 한 6개월 만에 3천이 2억이 됐어요. 아, 이거 정말 이제 세상을 다 가졌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또 박상기의 난이라고 코인 규제 딱 발표하면서 하루에 한 4천만 원씩 없어지더라고요. 쭉쭉쭉쭉 떨어져서 다시 3천만 원만 들고 나왔어요. 지금의 와이프가 너 원금은 빼야 나랑 결혼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저를 살렸죠. 네, 9번 고객님 메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궁금한 게, 그러고 나서 코인 투자를 다시 하신 거예요? 그때 또 제 인생을 구한 와이프가 요즘 코인이 좋대 라는 말 한마디에 전 재산 또 6천만 원을 알트코인의 장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총 12개의 코인을 500만 원씩 샀습니다. 그 돈을 다 잃어도 사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가 된 거예요? 3억, 4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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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아기가 있나 봐요. 네, 아기가 곧 일어날 예정이라서. 밖에 벨 누르지 말라고 붙어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36살이고요. 수제 버거집 2개 운영하고 있는 안준홍이라고 합니다. 혹시 음료 한 잔 드릴까요? 네네네. 네. 포도주스 아. 괜찮아요. 배우자분은 집에서 이제 아이 케어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사업도 하고 있고. 두 분이 진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럼 매장은 보통 얼마나 걸려요? 4, 50분 정도 가야 돼요. 네. 두 분은 혹시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이제 한 5년 정도 됐죠. 처음에 혹시 어떻게 결혼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회사 미팅을 통해서 5대5 미팅을 주선했다가 미팅으로 네, 만나셨어요? 미팅으로 또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굉장히 똑부러져요. 제가 항상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제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여기 삼촌도 왔네, 삼촌? 안녕하세요. 애기 몇 살이에요? 이제 지금 23개월 됐어요. 23개월이요? 네. 어우, 어쩐지 너무 예쁘다. 아빠 간대. 아빠 안녕. 빠이빠이. 바이바이. 빠이빠이. 애기 얼굴 보고 나면 이렇게 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드시고. 아무래도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아기랑 더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건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뭐 제가 놀러 가는 건 아니니까요. 매장은 얼마나 걸려요? 그냥 한 곳은 강남에 있고요. 한 곳은 또 신촌에 있어요. 사장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강남에 있는 매장으로 갔다가요, 거기서 점심 장사를 하고 신촌으로 오후에 또 넘어가서 장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25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회사가 취업이 돼서 바로 사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세금이나 이런 개념이 잘 몰랐어요. 연봉을 1억을 받으면 정말 엄청난 뭐 부를 이룩하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실수령을 보니까 뭐 600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회사 생활은 나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근데 또 명확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회사 딱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전 사원 중에 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한 S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연봉 인상 뭐 10몇 프로 이렇게 딱 책정이 되는 거였는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전원 동결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강한 또 배신감이 한번 들었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실수령 600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꿈이 학원 가는 거였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보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던 거예요? 이거 정말 내 세대에서 역전해야 된다, 내 다음 세대는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죠. 왜냐하면 등록금도 집에서 안 내주시고 다 이제 제가 벌어서 그때부터 해야 됐던 거죠. 학교 다니면서도 알바를 뭐 거의 학기 중에도 3, 4개씩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다 갚고 나왔죠. 졸업할 때 학자금을 몇 천만 원을 다 갚으셨다고요? 네, 다 갚았어요. 졸업 학점은 잘 받으셨나요? 또 제가 4점대가 넘어요. 3학년, 4학년은 다 전액장학금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약간 잠도 진짜 거의 안 잤었고요. 새벽에 순댓국집 알바할 때 시험 기간에 그냥 책 펴놓고 뚝배기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힘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매장은 다 온 거예요? 돌면 이제 바로 주차장이에요. 그래도 출근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구나. 네, 거리가 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 매장입니다. 왜 이쪽 아파트 상가에다가 매장을 구하신 거예요? 보시면 이쪽에 이제 공실이 있었고요. 이 큰 대로변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홀 매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구하게 됐어요. 하이. 직원분들은 이미 다 출근하셨나 봐요? 네, 이제 출근해서 오픈해서 보시면은 지금 배달 들어와 있죠. 벌써? 네.
아, 뒤에 공간이 꽤 크구나. 네. 여기는 매장은 크기가 대략 몇 평 정도 돼요? 여기 한 15평 정도 돼요. 보증금이랑 월세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5천에 300. 권리금 같은 건 따로 있었나요? 아니요, 여기는 무권리였어요. 무권리여서 이렇게 매장을 좀 이쪽으로 구하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무권리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죠. 상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보통 출근하면 어떤 업무부터 오세요? 일단 재료 손질도 해야 되고요. 고기도 말아야 되고, 오늘 하루 동안 이제 팔 것들을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왔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홀을 깨끗하게 좀 유지하는 걸 좋아해서. 이미 깨끗해 보이는데? 네, 근데 이게 또 한 번 더 닦아야 돼요. 밤 사이에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아, 원래 좀 깔끔하신 편이에요? 네, 직원들한테도 계속 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창업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보증금 제외하고 한 9천 정도, 인테리어 집기 다 해서 한 9천 정도. 이게 가끔 의자에 소스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손님들 옷에 묻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소파를 정말 열심히 닦아요. 이제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버거에 들어가는 토마토를 이제 미리 밀어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또 야채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하는 편이죠. 이 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창업 자금이 어쨌든 한 9천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금은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20살 때부터 주식을 했는데요. 투자에 관심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제 코인을 알면서 세상이 바뀌었죠. 언제 하신 거예요, 코인 투자를? 저 2017년이에요. 사회 초년생 때 모았던 3천만 원을 코인에 다 넣었어요. 한 6개월 만에 3천이 2억이 됐어요. 아, 이거 정말 이제 세상을 다 가졌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또 박상기의 난이라고 코인 규제 딱 발표하면서 하루에 한 4천만 원씩 없어지더라고요. 쭉쭉쭉쭉 떨어져서 다시 3천만 원만 들고 나왔어요. 지금의 와이프가 너 원금은 빼야 나랑 결혼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저를 살렸죠. 은인이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네, 기사님 이거 번호 맞으세요? 조심하세요. 원래 매장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배달이 들어와요? 네, 아침에도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나는 양파 밀고 있을게. 직원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척척 자기 할 일을 하네요. 네, 이게 사실 요식업은 직원을 잘 만나는 게 다예요. 물론 사장이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직원을 진짜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한 50명 만났어요. 아마 다들 사장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거. 궁금한 게 그러고 나서 코인 투자를 다시 하신 거예요? 그때 또 제 인생을 구한 와이프가 요즘 코인이 좋대 라는 말 한마디에 전 재산 또 6천만 원을 알트코인의 장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총 12개의 코인을 500만 원씩 샀습니다. 그 돈을 다 잃어도 사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가 된 거예요? 3억, 4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코인에서 엑시트를 다 하신 거예요? 다 판매를 하시고? 그쵸, 지금은 이제 코인을 안 하죠. 지금은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을 해서 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제 얘기 들으시고 또 갑자기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위험하다 보니까. 네. 진짜 깔끔하시구나. 저는 고객분들이 이거 꼭 알아주실 거라고 봐요. 깨끗해야 또 맛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9번 고객님 메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드실만 하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배달을 원래 시켜 먹긴 하는데 와서 오는 게 더 따뜻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찾아와서 먹는 편이에요. 다른 버거집도 많은데 여기 와서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외식 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수제버거를 먹으려면 좀 큰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재료 퀄리티도 좋은데 이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면 안 올 이유가 없죠, 저희. 이게 지금은 저는 기본 시켰는데 배가 좀 너무 허기지다 하면 사이즈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하루가 좀 든든하고. 같이 오신 분은 직장 동료이신 거예요? 네, 제 선배님 오늘 월급날이어가지고 아. 맨날 사주신다고 해서 냉큼 따라왔습니다. 이 양파는 아까 잘라놓은 양파들이 이렇게 구워진 거예요? 네, 한번 구운 양파예요. 기름에 한 번 더 구워주면 풍미가 더 살아나요.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예요? 아무래도 버거리 버거가 제일 인기가 많죠. 여기는 보통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뭐 배달이랑 홀이랑 다 합쳐서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매장은 총 몇 명이서 일해요? 피크타임에는 4명으로 운영하고요. 여유 있을 때는 2, 3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한 3, 4시 이럴 때 네, 고기를 이렇게 눌러요, 손으로? 불판에 잘 붙게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한 달에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나가요? 11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맞으시죠? 조심히 하세요. 배달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네요. 네,
보시면 계속 들어가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홀 60대 배달을 한 40 정도. 사장님, 저 빌지가 저쪽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왜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릴 하는 친구가 보는 쪽, 그리고 이쪽은 이제 튀김하는 친구가 보는 쪽 해서 서로 이제 보는 방향이 다른 거죠. 아, 그래서 마지막에 맞추는 거예요? 네네. 같이 맞추기 위해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신없이 손님들이 오면은 하루에 햄버거는 제가 몇 개 정도 나가요? 150개에서 200개 정도는 파는 것 같아요. 일하는 건 할만하세요? 아, 네. 저 지금 한 2주 카페 알바 하다가 여기를 두 번째로 온 거예요. 카페 알바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음료 만드는 거, 베이커리 굽는 거만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쉬운 편인데 여기는 튀김도 튀기고 포장을 해야 되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난이도가 더 있는데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리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 게 제 경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겨내보자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요식업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아, 네. 보통은 패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던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오네요. 보통 만들어져서 오면 맛이 덜해요. 육즙도 살아있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냉장 작업을 걸쳐서 고기를 녹인 다음에 정형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직접 이렇게 말면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원가율을 낮출 수가 있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그람수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재서 놔둬야 돼요. 조심히 하세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다 주변 회사가 많아요. 아무래도 회사로 많이 배달 가시는 것 같아요. 퇴직구도 자율퇴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홀 직원 한 명이 세이브 된다고 보셔야죠. 조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루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저희가 매출 보여드릴게요. 매출을 보시면 11월이고요. 11월은 한 6,800 정도 나왔고 10월은 넘어가면 7,200 정도. 6,800 정도 매출 나왔을 때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한 1,200 정도? 앞으로는 좀 홀 비중을 늘리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홀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청결 위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긴 해요. 이제 신촌점으로 갈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갈게. 수고해. 이제 또 가봐야죠. 그럼 평소에도 이렇게 매장 두 군데를 다 다니고 하세요? 네, 이제 오전, 오후 나눠서 점심 장사도 하고 저녁 장사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다른 햄버거 브랜드도 많은데 여기 브랜드만 두 개나 창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한번 먹어보셔야 아는데요. 제가 버거를 진짜 좋아하고 특히 신혼여행을 가서 LA에서 그 버거를 먹었었는데 버거에 그 눅진함이 있거든요. 치즈와 고기가 섞였을 때 나오는 그 눅진함?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창업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첫 번째 매장을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워낙 매출이 잘 나오고 계속 오르다 보니까 또 사람이 이제 욕심이 나게 된 거죠. 이 정도 수익이면 그렇죠. 두 개 하면 더 좋겠다. 그렇죠. 약간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쪽이 현대백화점 있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현대백화점 바로 옆 골목에. 그럼 완전 핵심 상권이네요. 네. 아, 매장이 저거예요? 네, 여기 매장이에요. 그럼 여기 매장을 처음 창업을 하셨던 거죠?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단체 주문이세요? 네네. 요거랑 음료수까지 맞으시죠? 네네. 네, 이렇게 같이 가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는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아까 막 높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12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1억 4,500. 11월이 이제 1억 6천, 거의 800 가까이. 여기 왜 이렇게 높아요? 대학교도 많고 큰 병원들도 있다 보니까 단체 주문도 상당히 많아요. 그 정도 매출이면 어느 정도 남아요? 한 달에 순수익이? 그래도 한 2,500에서 3,000 정도는. 그럼 두 개 합쳐서 거의 4천 넘게 순수익인 거예요? 네. 코인이 인생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사실 버거가 바꿨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신촌이다 보니까 혹시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그쵸. 밤 9시 이후로는 90%가 서양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새벽 2시까지 한잔 하시고 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들 찾아주세요. 이거 번호 맞으세요? 거의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직원분들이 되게 친한가 봐요. 저 뒤에 사진 보니까. 네, 맞아요. 저도 물론 뭐 친하게 지내는데 젊은 친구들끼리 놀 수 있게 좀 빠져줘야죠. 대부분이 20대예요? 네, 거의 다 20대예요. 또 닦으시는 거예요? 네, 항상 매장 도착하면 닦는 게 생활화돼 있습니다.
여기는 배달 비중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돼요? 배달이 6이랑 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민 깃발이나 이런 거는 몇 개 꽂으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 꽂았었는데 두세 개로 줄였어요. 배달 장사가 요즘에 수수료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저희가 그렇다고 직접 배달을 고용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고객분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고 저희가 플랫폼을 갖출 수 있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냥 욕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네네네.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럼 이게 배달 수수료 때문에 마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그건 극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매출을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매출을 늘리는 게 사실 가장 큰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정해져 있는 수수료가 있다면, 그리고 객단가도 높이려면 뭐 단체 주문을 좀 더 받는다든지, 한번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고객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또 주문하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좀 하죠. 오늘 인터뷰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사장님은 어쨌든 가게를 2개나 하고 계시잖아요. 가게 하나라도 좀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뭐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이직하는 것도 참 큰 용기가 필요한데, 물론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더 큰 용기를 갖는 만큼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의 올해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올해 또 좋은 자리에 더 많은 가게들을 차리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좀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네, 저는 뭐 축구할 때도 공격수만 하는 성향이라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네. 잡아준 와이프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까지 잘 잡아줬듯이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올 때 나를 잘 붙잡아줬으면 좋겠어. 반대로 내가 잡아준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구나. 난 잡을 생각이 없어. 너가 항상 옳았으니까. 버거리 화이팅!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